네, 방금 전에 유광철 의원님 자유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유광철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에 대한 자유 발언을 하셔서 기왕이면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혼동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고 수질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안성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안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고, 더구나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 사업으로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 시민들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하이닉스 사업장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도 소리 높여 외친 결과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힘이 결집되어 하나하나 협성해 나갔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안성시의 의견들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가 얻어낸 성과들은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내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몸소 고생해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원영 부의장님께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력서 관련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협체 협약을 급하게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의체는 2020년 7월 28일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주관으로 양도시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구성되어 2020년 10월 22일에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총 5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8일에 경기도로부터 협약식 일정을 통보받았고 2021년 1월 11일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의 주요 일정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성시가 주도하여 협약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안성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상생협의체 진행 과정 동안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의 의견과 달리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된 이후 상생협의체에서 용인시와 SK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기간은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단심의위원회가 당초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안성시의 문제제기를 통해 1월로 연기되었으나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협의기간이 길어 주민들이 상생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7가지 분야에 대하여 5차례의 상생협의체 전체 회의를 비롯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18차례의 공식 실무협의회와 수많은 비공식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약안에 대해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묻고 안성시의회에 협약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 설명드린 후 체결된 협약이었습니다. 결코 성급히 체결된 협약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 협약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6개 항목에 총 15개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속 협약사에는 그중 한 개 조항인 고3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속 서류입니다. 이 부속 서류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성시를 포함한 협약기관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일 안성시에서 부속 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협약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협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협약기관 중 안성시를 제외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성시에 부여된 의무는 오로지 부속 협약사의 비밀 유지 의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과이고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며 성취해낸 안성 시민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이 비밀 유지 의무 하나를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안성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부속 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3 호수 관광사업 또는 수변개발 시 고3 새마을 9개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려한 자연 경관인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벨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기초적인 자원조사를 마치고 자원성 평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수관광 벨트화 구상에 따른 호수별 개발 방향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영 부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유광철 의원님이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협약서에 급하게 서명한 이유와 두 번째 부속 협약서 공개 요청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세 번째 협약 원천무효 선언과 네 번째 철회 추진단 결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는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6개 기관의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5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도 있었지만 수질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도로 분야의 7가지 의제에 대하여 1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각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안성시 주민대표나 관련 단체가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나 미팅까지 합친다면 안성 시민이 참여한 회의는 수십 차례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질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뜨거운 화두였으며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수질과 수온 기준을 관철해낸 분야입니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현황을 안성시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협약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SK와 용인시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영 의원 부의장님과 유광철 의원님, 왜 안성시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하지 못했냐고 나무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안성 시민들이 힘들게 관철해낸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무효 선언하고 철회 추진단을 구성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육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당초에는 SK하이닉스 측이 안성시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 등 어떠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도 없었던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불합리한 피해 지역이 될 수 있고 안성 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 감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오로지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냈고 협의해야 할 의제를 설정해 각 분야별로 안성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난 것도 없습니다. 협약된 내용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긴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가 협약사항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영 부의장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식회사 선진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의 신속한 처리 결정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선진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안성시에서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필요한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선진은 안성시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안성시는 즉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린 3건의 주요 협의 절차 이행에만 총 2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2020년 9월 25일에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시는 인허가 진행 기간이었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도 실시하여 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되어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사업 시행자는 성실히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진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으로 그 결과가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동 절차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로서 모든 산업단지 인허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시가 가부를 결정하거나 물량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법률상 규정된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